자, 이번 시간에는 20.2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을 하려면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반응 균형식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반응의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반반응이 직접적으로 이 볼타전지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반응 균형식은 공부를 했었죠. 어떤 화학식이 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요 산화 환원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뭐를 더 맞춰줘야 되냐면은 바로 전자를 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전자의 개수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봤던 일반적인 반응 균형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냥 정해진 방식대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균형식을 공부하려면 먼저 우리가 반반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반반응. 자, 여기 지금 예로다가 어떤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면은 전자가 주는 동시에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자를 어디다가 빼놨다가 이 전자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전자를 주고받는 이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반응도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편의상 가상적으로다가 이 반응을 두 개의 반반응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산화가 되는 반반응, 환원이 되는 반반응으로 이렇게 가상적인 두 반응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요건 어때요?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는요, 주석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잃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전자를 철 이온이 먹었어요. 자, 이렇게 동시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가상적으로 두 개의 반반응으로 나눠서 그냥 여기다 써놓은 거죠. 이건 뭐예요? 주석이 전자를 잃는 반응.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산화 반반응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철 이온이 전자를 먹는 반응,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 반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산화 반반응이나 여기 있는 환원 반반응은 절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런 두 개의 반반응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만요. 우리가 잘 조작을 하면은 다른 공간에서는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선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 당연히 다른 비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전자가 나오고 여기선 전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두 비커를 연결하고 있는 외부 회로를 따라서 전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볼타전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반전지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지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 반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볼타전지다 이거죠. 자, 왜 우리가 지금 이 반반응을 공부하려면은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을 맞추려면요. 여기 붙어있는 이 형태로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일단 얘를 갖다가 가상적인 반반응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좀 과정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연습만 몇 번 하면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요. MnO4-, 예, 과망간산 이온이라고 하죠. MnO4-랑 C2O4-, 옥살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서 서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n2+랑 CO2 기체가 됩니다. 그냥 물에 녹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균형이 안 맞아 있죠. 이제 요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균형을 맞추기 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제 상식적인 내용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플라스크 안에 옥살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C2O4, 2- 이온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농도랑 그 부피를 알고 있는
MnO4 마이너스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요거를 표준 용액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이 만나는 순간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돼요. MnO4 마이너스는 근데 보라색인데요. 이 Mn2 플러스는 그냥 무색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이 비커 안에 C2O4 2-가 있는 한 들어오는 모든 MnO4-는 들어오자마자 투명하게 Mn2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죠? 자, 계속 변합니다. 투명하게. 근데 언젠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옥살산 이온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더 이상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MnO4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 보라색을 유지한 채로 용액에 탁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에 이 옥살산 이온이 떨어지는 순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량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 당량점에 도달하는 순간 색깔이 보라색으로 싹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지시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MnO4- 자체가 지시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량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해준 이 MnO4-의 농도나 부피, 그리고 이제 이 균형 반응식, 이것만 알면은 이 안에 들어있던 옥살산 이온의 양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산화 환원 적정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 균형식 맞추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 균형식을 맞출 때는요, 문제에서 항상 조건이 주어져요.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산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염기성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균형식 맞추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요거는 산 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산 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여러분들이 균형식을 맞출 수 있으면은 염기성은 쉬워요. 예. 이제 다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이 OH-를 양변에 더해줘서 그 균형식에 포함되어 있는 H+를 그냥 상쇄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 다음 예제에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산 조건에서 균형식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균형식을 맞추려면요, 첫 번째 반반응으로 나눠야 됩니다. 예, 이 전체 불균형 반응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반반응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반응을 각각 균형을 맞춘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각각의 반반응의 균형을 맞출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닌 다른 원소의 균형을 먼저 맞춰줘요. 자, 해볼까요? 여기서는 뭘까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닌 거. 망간이죠? 예, 망간인데 여기도 1몰 있고 여기도 1몰 있네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망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았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소를 먼저 맞춰줍니다. 예, 근데 산소를 뭘로 맞춰주냐면요, 여긴 지금 수용액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을 더해줘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산소 1몰에 대해서 물 1몰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해볼까요? 지금 산소가 여기 4몰이 있는데 여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개의 H2O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소에 대해서 맞은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소를 맞춰줍니다. 수소는 뭘로 맞춰주냐면은 지금 산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H+를 더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지금 여기는 수소가 8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8개의 H+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왼쪽 오른쪽이 다 맞죠. 근데 뭐가 안 맞아요? 바로 전자가 안 맞죠. 예. 맨 마지막으로 전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압값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7이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왼쪽에다가 전자 5개를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균형까지 다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반반응도 균형을 맞춰볼까요? 일단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니네 먼저 맞춰주는 거죠. 탄소.
예, 탄소는 지금 2를 곱하면은 이 균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를 맞춰주는 건데 산소도 이미 맞네요. 그 다음에 수소는 아예 없어요. 맞춰줄 필요도 없고 맨 마지막으로 전자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의 이제 전자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반반응의 균형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얘네들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냥 더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더할 수가 없죠. 예. 왜 그래요? 전자의 개수가 안 맞아요. 지금 전자 5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반반응이에요? 전자 5개를 얘가 먹으니까 얘는 산화제입니다. 얘는 환원 반반응이에요. 예, 환원이 되는 반반응이죠. 환원 반반응이에요. 그리고 얘는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전자 2개가 나오는 거죠. 얘는 산화 반반응이고요.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니까 이 옥살산 이온이 환원제가 됩니다.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산화랑 이 산화 반반응과 환원 반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전자의 개수가 나가는 개수랑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5개고 여기는 2개란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여기 전체에다 2를 곱하고요. 여기 전체에다가 5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개수가 곱해지면은 전자 10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전자 10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산화 반반응하고 환원 반반응이 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더하면은 예, 요 식이 얻어집니다. 요 식이.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산화제구나. 그리고 이 균형 반응 동안 전자 10개를 먹는구나. 그리고 얘는 환원제고 전자 10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전체 균형 반응식에서 어떤 물질 몇 몰이랑 어떤 물질 몇 몰이 반응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반응식이 아니면은 뭐가 산화제고 뭐가 환원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은 뭐가 산화제고 뭐가 환원제고 전자 몇 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낱낱이 이렇게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반응식에서 나오는 이 전자 개수 있죠? 10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네른스트식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적용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른스트식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균형 맞출 줄 모르고 이 전자 개수를 우리가 못 구하면은 네른스트식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균형 반응식 맞추는 게 앞으로 산화환원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0.2인데요. 자, 지금 산성 용액에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균형이 안 맞은 상태죠. 이거의 균형을 맞춰라 이겁니다. 일단 어떻게 됐었어요? 일단 반반응으로 나눠야 되죠. 예. 크롬 2, O7, 2 마이너스가 크롬 3 플러스가 돼요. 이런 반반응과 Cl 마이너스가 Cl2 가스가 된다. 이런 반반응 두 개로 나눈 거죠. 자, 볼 때 뭐가 산화 반반응이고 뭐가 환원 반반응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염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를 내놓는 그런 산화 반반응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환원 반반응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면은 전자 몇 개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애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크롬이에요. 그러면은 2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줘야 되죠. 산소 7개니까 물 7개를 여기다 더합니다. 7H2O.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수소가 14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4H 플러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전자를 맞춰주면 되죠. 전자가 여기는 지금 플러스 14 빼기 2니까 플러스 12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6이죠. 그럼 전자를 여기다가 6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반반은 우리가 균형을 맞췄고 이제 이걸 맞추면 되죠. 자, 요건 뭐 너무 간단하네요. 일단 염소 2개 맞춰주고
전자 두 개만 여기다 써주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전자를 보니까 얘는 6개인데 얘는 2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자 6개가 나오고 전자 6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균형 반반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길점 한번 써볼까요? 14H 플러스 더하기 크롬2 O7 2 마이너스 더하기 어때요? 얘를 써야 되죠? 근데 3을 곱했어요. 6Cl 마이너스가 2 크롬3 플러스 더하기 7H2O 더하기 3Cl2 가스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 가스나 액교스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반반응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나왔지만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에서는 어때요? 전자가 싹 사라지죠? 예, 당연한 겁니다. 나온 전자랑 들어온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균형식에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췄고요. 좌변과 우변에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랑 개수도 맞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도 똑같이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산화제는 뭡니까? 산화제는 전자를 먹은 애니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전자 6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환원제는 뭡니까? 환원제는 전자를 내놓는 거니까 바로 얘가 환원제죠. 우리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을 맞추면요. 전자 몇 개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균형을 맞췄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자의 개수 있죠. 6개. 이게 나중에 네른스트식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른스트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죠. 네른스트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은 먼저 이렇게 반반응으로 나눠가지고 전자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산성 용액에서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 맞추는 거 공부했었죠. 이제 남은 거는 염기성 용액입니다. 염기성. 자, 염기성은요, 산성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절차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H 플러스만 없애주면 돼요. 염기성이니까. 어떻게 없애줄까요? 그쵸. 양변에 OH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H 플러스랑 똑같은 몰수의 OH 마이너스를 양변에 더해서 물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이제 OH 마이너스가 남아돌게 되겠죠. 당연하죠. 염기성 용액이니까 OH 마이너스는 남아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20.3인데요. 여기선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상에서 산화환원 반응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H 플러스 대신 OH 마이너스를 양변에 더해가지고선 얘를 상쇄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절차는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반반응으로 나눠야 되겠죠. CN-는 CNO-가 되고요. 그 다음에 MnO4-는 MnO2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반응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자,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H2O를 하나 더해주면 됩니다. H2O를 하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2H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가 안 맞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전자 2개를 더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이 H 플러스를 없애야 되겠죠. 염기성 용액이니까. 양변에다가 2몰의 OH 마이너스를 똑같이 더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몰의 물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1몰의 물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여기에만 1몰의 물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반반은 우리가 균형을 맞췄어요. 그리고 전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산화 반반이겠죠. 자, 얘를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산소가 여기 4개고 여기 2개죠. 망가는 맞으니까 여기다가 2개의 H2O를 더해줘요. 그리고 수소가 안 맞죠? 4개의 H 플러스를 더해줘요. 그리고 전자가 안 맞죠?
여기는 0인데 여기는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3개를 여기다 더해줘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OH-를 양변에 4개를 더해줘가지고 H 플러스를 상쇄시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물 4몰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물 2몰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여기는 물이 없어지고 여기에만 2몰에 물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반반응에 대한 균형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더해야 되겠죠.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죠. 전자의 개수가 지금 얘는 2개인데 얘는 3개입니다. 어떻게 돼요? 전체에다가 3을 곱하고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대로 더해보면요. 3CN- 더하기 H2O. 물이 여기만 하나가 남죠. 왜냐면은 여기에 4몰 있고요. 여기에 3몰 있잖아요. 그래서 물 하나만 좌변에 남게 되고 더하기 2Mn O4- 3CNO- 더하기 2MnO2 더하기 2OH-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8개의 OH-가 있는데 여기는 6개의 OH-가 있잖아요. 2개만 오른쪽에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반응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산화제고 뭐가 환원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각각 반반응으로 나눈 다음에 균형을 맞춰보면은 뭐가 산화제고 뭐가 환원제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전자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지, 여기서 이제 6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충 예제나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기화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